국민이 들러리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투표제도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 제도가 세팅이 돼야 되겠죠. 핵심은 두 가지예요. 국민 발언권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투표권의 실질화죠. 지금까지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 제도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 제도도 마저 살펴볼게요. 현행 헌법 개정 제도가 문제점이 많다, 또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은 이미 설명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죠. 국회에서 제재규현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라는 의결 정족수를 헌법 개정 절차에 넣었고 그 절차가 국민투표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국민들은 투표조차도 해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죠. 그리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대화, 토론, 논의가 다 종결됐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도장만 찍는 개헌안을 추진하는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국민이 스스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이 스스로 직접 결정한다는 국민 투표의 실질적 의미가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요지였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헌법 개정 제도를 바꾼다면은 어떤 것을 바꿀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목적은 간단해요. 국민이 주권자로서 실질적으로 개헌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국민이 들러리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투표제도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 제도가 세팅이 돼야 되겠죠. 핵심은 두 가지예요. 국민 발언권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투표권의 실질화죠. 먼저 국민 발언권을 볼까요? 국민 발언권 현행 제도에서는 없어요. 이것을 새로 도입하는 거죠. 국민 발언권이 왜 중요한 건지는 이미 벌써 설명 다 했죠.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 제도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했어요. 국민 발언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다른 발언권자들이 발언을 안 하면은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현행의 헌법 개정 절차가 이제 또 그런 입장이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발언해주지 않으면 헌법 개정 국민투표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국민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 발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 발언에 대한 어떤 헌법 개정 논의가 있었고 올해죠. 2020년 3월 6일에 국회의원 강창일 등 148인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발언제의 도입을 헌법 개정안으로 발언했어요. 안타깝게 5월 24일 날 또 투표 불성립으로 국회가 또 거부했죠. 국회가 이만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국민이 국민투표권을 하지 못하도록 박탈하는 기능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거기에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발언된 내용이죠.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그 뒤죠.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이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네요. 둘째 보십시다. 둘째로다가 헌법 개정에서 국민투표권이 실질화되는 방법으로서의 두 번째 방법은 국회 의결 정족수를 제적의원 3분의 2로 2 이상 찬성으로 되어 있는 이 규정을 없애야 돼요. 이 의결 정족수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국민투표가 국민이 주권자로서 직접 결정하겠다는데 왜 중간에 국회가 국민투표권을 왜 통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선생님이 볼 때는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역할밖에 안 한다라는 거죠. 국민투표에서 국회 의결 절차를 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국민투표권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준비하는 역할이어야 돼요. 또 국민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국회에서 먼저 논의하는 것은 좋은데 그 논의를 할 때에도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 뭐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정도면은 선생님이 볼 때는 충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한번 논의를 거쳤으니까 국민들이 그 논의 내용을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해서 국민투표에 임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면 적정한 것으로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가 또 실질적으로 국민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이기 위해서는 현행의 관행이 좀 바뀌어야 돼요. 현행 관행은 어떤 관행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방법이 주로 이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제 선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면 개정하는 방식이에요. 헌법조문 전체를 통째로 개정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헌법 개정하는 목적은 따로 있고요. 선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항들, 좋다는 조항들을 다 집어넣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개헌할 때 보면 이것저것 좋다고 말하는 모든 개정사항들이 다 짬뽕돼서 한꺼번에 개정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전체를 한꺼번에 개정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당연히 그 개정안 속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좋은 것, 나쁜 것이 다 섞여 있을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이 그걸 하나하나 꼼꼼히 비판하고 생각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국민이 또 생각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개정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좋은지 나쁜지를 다 하나하나 대화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르는 시한은 한 100일 정도 걸리거든요. 100일 내외인데 그 100일 동안에 그것을 어떻게 다 토론하고 대화하는지 선생님 볼 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국민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악법 조항이 섞인 것을 알면서도 많은 경우 그냥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헌법 개정이나 또는 국민투표 사항에 관해서 사항별로 하나 개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 나와도 이 두 개가 반드시 한꺼번에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면은 다 나눠서 별도로 국민투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OX로 다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국민에게 개개조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한 조문 한 조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헌법 개정하는 방식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그걸 원한다라고 국민들이 여론을 좀 형성해야지 정치인들이 그것에 맞춰서 헌법 개정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은 헌법 조문 한 조문이 엄청난 분배 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130개 조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조문이 바뀐다는 것은 그 한 조문 바뀜으로 인해서 그에 관련된 모든 법률이 곧 바뀔 거기 때문에 헌법 조항 하나하나가 엄청난 너의 것 나의 것을 분배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국민은 이 헌법 개정을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어떤 관례나 지나가는 어떤 행사를 보지 말고 굉장히 조심해서 살펴봐야 되고 이 부분을 제안하는 어떤 정치인들 또 이것을 운영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